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부동산 임대에서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역시 핵심 지문 10개 정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해설로 들어갑니다. 자, 임대소득에 관련해서 첫 번째 지문 알아야 될 거, 임대소득 하면요, 부동산과 부동산상에 권리하면 구체적으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대여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도 임대업의 소득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공익사업에 관련하여 지상권, 지역권 설정은 공익사업은 일시적인 거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임대업의 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우리는 공익사업과 관련된 건 임대업에서 보한다. 제외 이렇게 기억하시고, 두 번째, 국내 주택 하나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입니다. 여러분, 임대소득의 비과세는 두 가지예요. 전답, 농지를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농사짓게 하고 대가받는 거 비과세. 그리고 주택은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인데 주택 하나라도 고가주택은 과세를 합니다. 그럼 고가주택은요, 가격이 높은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고가주택은 임대소득에서는요, 매매가 아니라 임대기 때문에 매매 가격 없어요. 그래서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하는 날 현재 기준시가, 국가가 정해놓은 기준 가격이죠.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아파트 등은 공동주택 가격, 이와 같은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하고, 이런 고가주택은 위에서 주택 하나라도 임대소득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한다는 거 참고로 기억하시고, 또 하나, 이 고가주택은 양도소득세에서도 고가주택이 나오는데 양도소득은 매매잖아요. 매매. 그러니까 실거래 가격 12억을 초과할 때 고가주택이라고 한다. 그거 기억하시고, 네 번째는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주택 하나로 보는데 구분 등기가 됐다면 각각 주택으로 본다. 다섯 번째, 공동소유주택은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은 각각 소유로 보잖아요. 근데 임대소득 계산할 때는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 한 사람의 주택으로 보겠다. 그럼 두 사람이 갑과 을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지분이 똑같아요. 그럴 때는 각각으로 보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협의해서 지정할 수도 있다. 기본은 공동 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 소유로 한다. 각각 소유로 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다음, 여섯 번째, 타인의 주택을 임대차 월세 계약하고 다시 월세 주는 걸 전대라고 하고, 타인의 주택의 전세 계약처기라고 계약 기간에 다시 다른 사람한테 전세를 주는 전전세의 경우는 본인 소유 주택은 아닌데도 임대사업자 본인의 주택수 계산에 포함시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예. 다음, 본인과 배우자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부부는 합산을 해서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남편도 주택, 부인도 주택이 있으면 누구 거든 비과세 받을 수 없다. 1주택 소유자는 부부가 아니라 한 사람이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다음, 3주택 이상 소유자, 3주택 이상 소유자의 보증금 밖에 3억을 초과하면 월세 받은 거 말고 보증금에 대해서 이자 계산해서 임대료를 계산하는 걸 간주 임대료라고 합니다. 요건 3주택 이상 보증금 합계 3억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또 총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 분리과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원래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게 원칙이지만 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혜택을 줘요. 특례. 그래서 본인의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과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택임대소득만 따로 구분해서 그것만 따로 분리과세 할 수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에서 손실, 그것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할 때 공제한다. 근데 주택이 아닌 일반 상가 등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등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 안 해주는데 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한해서만 공제를 해준다는 거 특별히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10가지 질문 체크해 봤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로 해설 들어갑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보죠. 3번 문제. 소득세법상 거주자 국내 부동산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설명 틀린 거 그랬어요. 지상권이나 지역권 설정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임대업의 소득이다. 포함한다. 맞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전부 다 임대업의 소득이죠. 다음 2번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임대사업이라는 사업소득이죠.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자, 임대는 일반 부동산의 임대사업도 있고 주택임대사업이 있는데 주거용 건물 임대업 하면 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한 요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할 때 공제를 한다. 맞습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를 해주지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이 아닌 경우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또 4번 부부가 각각 주택을 한 채씩 소유하고 있으면 남편도 주택, 부인도 주택, 그럼 1세대 2주택이에요. 이런 경우 하나의 주택을 임대하고 연간 1,800만 원 임대료를 받은 경우 임대소득에 따른 소득은 과세를 한다. 그러면 맞습니다. 예, 과거에는 1,80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현재 개정돼서 어떻게 2주택 소유자는 연간 수익 금액이 얼마가 됐든 다 과세합니다.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고가주택이 아니면 비과세예요. 그런데 2주택은 관계없이 과세합니다. 다음 5번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가 뭐죠? 전세보증금, 보증금 받은 거에 대해서 이자 부분 계산해서 뭘로? 임대료로 본다. 그게 간주임대료인데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익이 발생했으면 그건 공제해야 돼요. 왜? 이중부가니까. 여러분 보증금 받아가지고 은행에 예금해서 이자 발생해서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공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임대소득으로 들어가서 소득세 또 부과하면 이중으로 부과되잖아요. 그래서 금융수익은 공제하는데 이때 금융수익의 범위는 이자 받은 거 금융수익이에요. 그리고 배당금 받은 것도 뭐다? 금융소득이에요. 그러나 유가증권 처분이 가면 주식이나 채권 등을 가지고 있다가 처분해서 발생한 이익은 금융수익이 아니다. 회계상.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유가증권 처분 이익 있죠. 이 부분은 금융수익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금융수익은 이자와 배당금을 얘기한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항상 먼저 기출문제는 풀어보시고 답을 고를 수 있을지라도 해설 강의를 들어야 된다. 왜? 해설 강의는 그거 문제 중심이 아니라 다른 얘기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씩 여러분 걸로 소화를 시키려면 반드시 해설 강의를 듣는데 그냥 듣는 것보다는 먼저 여러분이 체크해 보시고 듣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4번 문제로 가봅니다. 4번 소득세법상 국내 소재 주택이에요. 상가가 아니라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어요. 단 아래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만 사용하니까 주택이다 이거죠. 그래서 주택 한 채만 소유한 거주자가 기준시가
15억이에요. 그러면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네. 주택 하나인데 고가주택이에요. 그런데 이런 주택에 전세금을 받고 임대를 하여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면 맞아요. 여기서 매번 수험생들은 생각하는 게 같고 범위가 같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같기 때문에 요거 질문 제일 많이 들어와요. 임대소득에서. 아니 아까 앞에서 1주택 소유자 임대소득도 비과세예요. 그런데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한다. 그러면 여기는 15억이니까 12억을 뭐하니까 초과하니까 고가주택인데 왜 과세되지 않는다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전세야. 월세면 당연히 과세입니다. 근데 전세는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요. 월 임대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택은 원래 임대소득이 없어. 그러면 전세를 다 주면 세금 안 내나요? 그래서 전세보증금은 3주택 이상 소유자의 보증금합계 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단주 임대료를 계산해서 소득세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주택 2개 가지고는 고가주택이든 아니든 2개 가지고 전세를 주고 있다면 세금이 없다는 얘기. 올해까지는. 예, 그래서 맞습니다. 물론 세법이 개정돼서요. 2026년 내년부터는 2주택이라도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올해까지는 3주택 소유자의 보증금 합계 3억 초과할 때 한해서만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기 때문에 여기 주택 하나 가지고 전세 보증금, 전세를 받고 있으면 그 전세로 임대를 내줬다면 월 소득이 없으니까 과세되지 않는다 냈습니다. 다음 2번 주택 2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하나는 월세 계약으로 하나는 전세 계약에 그럼 전세 계약에 대한 것은 월 임대료가 없으니까 세금 부담이 없어요. 그럼 월세 받은 거죠. 요것만 임대료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월세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된다. 맞죠? 전세는 월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소득세 부과하지 않는다. 그럼 월세든 전세든 3주택 이상 소유자의 보증금 합계 3억 초과할 때는 임대소득이 있어도 그거에다가 간주임대료까지 계산해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2주택은 간주임대료 계산하지는 않는다. 다음 3번 거주자 보유 주택수를 주택이 하나냐 2개냐 요거 계산할 때 다가구 주택이 있어요. 다가구 주택은 전체가 주택 하나로 봅니다. 다만 구분 등기가 됐다면 그때는 각각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맞고요. 주택의 임대로 인해서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이에요. 그죠? 주택임대사업은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 금액에 뭐한다? 합산된다. 여러분 종합소득은요. 본인의 소득 중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그죠? 근로소득 이 6가지를 합쳐서 종합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거 냈습니다. 다음 5번 그래서 4번 맞고요. 5번 주택 임대로 인하여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한 경우에 하나여 소득세 부과한다. 틀렸어요. 그죠? 왜 틀렸습니까? 사업자 등록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를 한다.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번, 4번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문제 중심으로 체크를 하시고 틀린 부분은 왜 틀렸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오늘 고생하셨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성래였습니다.